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요즘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보게 될 때가 많은데요. 이 책은 꺼내볼 때마다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새로운 깨달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 상태에 비추어 보아서 새롭게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고, 읽을 때마다 책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는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넘기고 봐야 될 책도 있지만 깊고 날카롭게 읽어야 될 책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번, 4번 읽어도 재미있는 책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한 사람이 성공하는 걸까요? 승자 독식 시대에 종말을 선언하는 따뜻한 반란,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브 앤 테이크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을 제가 우연한 계기로 한번 다시 꺼내보게 되었는데요. 다시 봐도 진짜 내가 이런 면은 또 놓치고 못 봤구나, 새로운 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소개해드리자면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호구 말고 성공적인 기버가 되라고 하는데요. 이타적 이기주의자란 무엇인지, 왜 이타적 이기주의자가 성공의 사다리에 맨 꼭대기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기브 앤 테이크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다 라고 하셔서 많이 놀랐다는 반응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서는 3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버예요. 기버는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테이커예요. 테이커는 목적을 갖고 주는 사람이고요. 주는 것보다 몇 배를 더 되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유형으로는 매처가 있는데요. 매처는 주는 것만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은 기버보다 테이커 혹은 매처로 살아야 내 이익을 남에게 뺏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정말 진실일까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기버는 100m 달리기에는 쓸모가 없지만 마라톤 경주에서는 진가를 발휘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인간관계와 평판이 쉽게 눈에 띄는 오늘날에는 기버가 훨씬 성공의 사다리에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책은 독자들에게 기버가 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성공한 기버는 단순히 이타적인 것만이 아니라 테이커와 매처 못지않게 야심이 컸다고 하네요. 다만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도 큰 관심을 기울일 뿐더러 동시에 상대방의 이익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버는 상대방과 자신에게 모두 이로운 기회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성공한 기버가 되기 위해서 너무 사람을 신뢰하고 과도하게 공감하고 지나치게 소심한 기버의 함정에서 벗어난다고 조언하면서요. 테이커를 구별해내는 방법, 너그러운 티포텟의 전략을 쓰는 방법, 다른 역할을 맡아서 협상하는 법, 인간관계를 근거로 설명하는 법 같은 걸 제시하면서요. 호구가 아닌 성공한 기버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많은 분들에게도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뜨끔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용해볼 만한 부분이 많은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영국의 시인이자 문학가인 세뮤얼 존슨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드러난다. 여러분은 대가 없는 도움을 자진해서 준 적이 있나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자신과 타인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하고 삶의 만족도도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바꿔줬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 책은 한마디로 똑똑한
행복한 기버가 되자는 게 핵심 메시지인데요. 이 책은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고정관념, 강하고 독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승자 독식의 근본 명제를 뒤집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누군가를 돕고 지식과 정보를 기꺼이 공유하며 남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으셨나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할 때 이런 직장 동료가 한 명 있었어요. 자기 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자기가 도울 게 없는지 이렇게 둘러보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 친구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친구를 이제 알 지 15년이 지났고 그 친구하고 아직도 연락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도움이 너무 인상적이고 고마워서 그 친구하고는 계속 연락을 지속하고 싶고요.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두 발 벗고 나서서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내 저는 회사에서 저한테 큰 도움을 줬던 직장 동료가 떠올랐습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를 읽어보시면서 왜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지, 왜 기버가 성공의 사다리 맨 윗자리를 차지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기브 앤 테이크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삶에 진짜 도움이 될 책이에요. 3번, 4번 읽어도 재미있는 책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유발 하라리가 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이에요.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는 너무 유명한 책인데 그에 비해서 이 책은 많이 리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또 이 책을 다시 꺼내봤어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정말 새로운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특히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3번, 4번을 읽어봐도 새로운 통찰이 가득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거대한 전환기잖아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정확하게 예측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전환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해하는 최고의 가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21가지 현상을 유발 하라리가 관찰하고 진단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에서 다룬 21가지 주제 중에서도 특히 관심 있는 주제는 오부 회복 탄력성의 명상이란 주제였어요. 유발 하라리가 생각하고 있는 명상이란 주제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생각하고 있는 명상이란 주제에 대해서 저는 많은 도움과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발달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얼마만큼 빼앗을지도 지금 정확하게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이 인공지능이 생명공학과 결합될 경우 인류는 소규모의 슈퍼휴먼과 쓸모없는 호모사피엔스 대중의 하위 계층으로 양분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인류의 미래를 소수 엘리트의 선의에 맡겨야 될지도 모를 일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AI와 생명공학이 결합하게 되면 인류가 다양한 생물학적 계층 혹은 심지어 다양한 종으로도 분화할 수 있다고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21가지 주제 중에서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외된 집단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계층은 자신의 사회적 입장과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잖아요. 책으로도 쓰고. 그런데 소외된 계층은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은 말이 없다는 거죠. 어떤 불평등을 겪고 있는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마저 없어질 수 있다. 고의적인 악의가 아닌데도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걱정되는 미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3번, 4번 읽어도 재밌을 책으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추천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3번, 4번 읽어도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해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다음에는 5번, 6번 읽어도 재미있는 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책 소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